안녕하세요. 이소민 아나운서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서울, 부산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택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녹화할 때 투표율 54% 정도 나올 것이다, 이상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일단 사전 투표율이 20.54%로 역대 재보선 사전 투표율로는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2019년 4월달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오전 투표율을 대략 봤었는데요. 그걸 가늠했을 때 총 투표율이 대략 한 55% 안팎 나오겠다. 그래서 최소 54%로 봤던 거는 사전 투표율 대 본 투표율 비율을 봤을 때 지난 2020년 총선이 대략 1대 1.5 비율이었었어요. 그래서 최소 54%는 되겠구나. 그래서 54% 이상 혹은 54% 안팎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녹화하는 시간이 4시 26분이잖아요. 아직도 3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 봐서는 투표율이 한 56%도 넘을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여당과 야당 중에 어느 쪽에 더 유리한가요? 사전 투표율은 원래 여당, 그러니까 진보층에 유리한 투표였었는데 이번 선거만큼은 조금 예외다. 왜냐하면 본선거일보다는 민주당, 진보 쪽이 유리하긴 한데 지금 주로 사전 투표는 20, 30, 40 샐러리맨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30, 40은 그나마 괜찮은데 20대 유권자들이 상당수 오세훈 후보 또 박형준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20대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사전투표에서도 사실 민주당 후보가 많이 앞서질 못하면서 사전투표율이 높긴 했습니다만 본투표, 지금 본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본투표에 아마 보수상의 유권자들,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조금 전 소개해드린 것처럼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방송 3사 출구조사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금. 네, 우리는 못 보았죠, 지금. 네. 4시 지금 반에 사전 그래서? 녹화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조사랑은 어떤 게 다를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25개 군데 한 구당 한 2개 투표소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한 50개 투표소에서 아마 이 면접원들이 가서 비밀 투표함에 이제 투표 용지를 똑같이 모의 투표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죠. 방송사도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 리얼미터는 뭐 JTBC나 아니면 YTN이랑 예측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좀 격차가 커서 뻔한 선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그냥 이번에는 예측 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다만 오늘 발표한 대로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D-1, 2일 동안에 조사한 거를 오늘 긴급하게 발표를 했는데 아마 우리가 더 잘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죠? 네. 자, 그럼 이제 서울부터 볼까요? 계층별 분석도 한번 해주시죠. 네,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총 17.2%포인트 격차로 오세훈 후보가 지금 우세한 걸로 나왔는데요. 나머지 허경영 후보 등은 1% 안팎 나왔습니다. 대부분 0.1, 5% 이렇게 나왔고요. 계층별로 한번 볼까요? 일단 연령별로 먼저 보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그 다음 화면인데요. 20대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30, 40대하고 비교했을 때 오세훈 후보 지지층이 2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1.5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요. 30대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 내에서 오세훈 후보가 조금 앞서는 정도. 이게 마지막 여론조사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많이 좁혀진 겁니다. 그리고 40대만 유일하게 박영선 후보가 지금 많이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50대는 30대랑 비슷한 상황이고 60대 이상이 71%나 오세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 20대가 70대 다음으로 오세훈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한번 볼까요? 지역별은
서울을 이제 강남, 강북으로 나누고 또 동과 서로 나눴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구가 있는데 대체로 비슷하죠. 근데 마지막 강남 동권이 어디냐면 송파, 강남, 서초, 강동. 국민의힘이 기존에 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인데 역시나 60%가량 오세훈 후보가 득표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박영선 후보는 여기서는 30%대 득표율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39.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80.6%를 받은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는 95.3%. 그러니까 이걸 충성도라고 하는데 한 15% 차이가 있었고 마지막에 박영선 후보가 사실 그 심상정 대표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정의당에서는 이때까지 이렇게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냐. 그래서 사실 면박을 줬죠.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마지막에 6,411번 버스를 또 한번 타고 노회찬 전 의원을 좀 기리는 뭐 그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정의당 지지층도 39.9%만 박영선 후보를 지지했고 47%는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어요. 정의당조차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좀 컸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투표 계층은 어떤지 저희가 그래픽은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사전투표 계층만 봤을 때는 박영선 49.9, 오세훈 48.0, 대략 2%포인트 박영선 후보가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 방송 3사 출구 조사나 아니면 개표 결과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리얼미터의 블랙아웃 기간 동안의 조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블랙아웃 조사 결과 여당과 야당 지지도가 거의 변화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블랙아웃 기간 전에 발표된 게 평균적으로 20.1%의 격차를 보였는데 지금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아까 말씀드린 17.2 약간 좁히는 것으로 그쳤어요. 그만큼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큰 어떤 이슈가 없었고 그냥 내곡동 이제 그 사건으로만 공만 오가다 보니까 이 지지율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부산 보겠습니다. 부산도 네, 차이가 부산도 크네요. 격차가 좀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이제 한 18% 가까이 나왔는데요. 자, 계층별로 한번 볼까요? 계층별로 봤을 때 연령대별로 역시나 고연령대에서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는데 그래도 부산은 김영춘 후보가 40대에서는 앞섰어요. 그러니까 서울과는 좀 다른 점입니다. 서울은 아까 40대만 앞섰는데 그래도 부산은 30대. 막판에 이제 박형준 후보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30대는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30대에서는 좀 선전을 했는데 역시 본투표를 많이 하는 계층 50대, 60대 인구도 또 많기 때문에 격차는 서울보다 약간 0. 몇 프로지만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지역별로도 뭐 고르게 지금 박형준 후보가 앞섰는데 특히 동부권, 그러니까 해운대, 남구, 수영구 여기가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더 강세 지역입니다. LCT도 아마 해운대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박형준 후보가 좀 많이 앞서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뭐 서울과 비슷하게 김영춘 후보가 상대적으로는 선전을 했는데 역시 동부권, 해운대, 남구, 수영구, 기장군 이쪽에서 좀 약세를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영춘 후보를 82.8%를 지지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후보를 92.1, 대략 10%포인트의 정당 충성도의 차이가 있었고요. 또 정의당 지지층은 박영선 후보랑 좀 달랐습니다. 그래도 정의당 지지층은 부산에서는 김영춘 후보를 52.8% 지지해서 44.4%를 얻은 박형준 후보를 대략 8%포인트 그래도 김영춘 후보가 더 얻었다. 격차는 컸지만 이 계층별 분석에 있어서는 김영춘 후보가 조금 나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좀 낫다라는 거는 이제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도전했을 때는 조금 젊은 층도 계속 가져가면서 나이 드신 계층 또 이쪽의 동부권 계층들을 흡수하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만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조금 김영춘 후보 입장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전투표 계층에서는 또 반대로 박형준 후보가 54.6%.
예, 김영춘 후보가 44.1%. 아, 여기는 사전 투표도 박형준 후보가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윤곽은 대략 몇 시쯤 나올까요? 아마 12시 뭐 그쯤 되면은 당선 유력 뭐 이런 게 뜰 것 같은데요. 왜냐면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아마 KBS처럼 뭐 디시전 K 뭐 이런 자체 예측 시스템이 있습니다. 리얼미터도 제가 이제 오늘 다른 방송에 가기 때문에 디시전 R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할 시간이 없어서 근데 아마 대략 한 12시쯤 되면 뭐 당선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과거에 2010년도 오세훈 한명숙 대결 때 뭐 그때는 새벽 4시까지 갔죠. 근데 아마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8시 이후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분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 수에 따라 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워낙 소수기 때문에 네, 8시부터 8시 15분까지는 그래서 방송 3사나 또 리얼미터 예측 조사도 좀 유예를 좀 도와달라 선관위에서 그런 연락이 와서 8시 15분에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끝나고 이제 JTBC 개표 방송 네, 이제 가신다고. 5시 좀 전인데요. 네. 이제 JTBC에서 7시부터 9시까지 이 내용 똑같이 발표를 하고 YTN도 아마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왜냐? 방송 3사에서 8시 15분부터 25분까지는 너희들 쓰지 마, 이 자료. 방송 3사만 쓸 수 있어 그래가지고 YTN하고 JTBC는 그럼 리얼미터 거라도 좀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직접 JTBC에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 끝나면 MBC 100분 토론 또 제가 나가서 한 11시 한 반 50분 뭐 그 정도부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 부산시장 리얼미터 블랙아웃 기간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엄청나게